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요새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죠? 많은 분들이 아마 봤을 텐데 그 요새 우리 문화의 힘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사실 우리 이제 문학 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세계에서 좀 변방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.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좀 열등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야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노벨 문학상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역시 또 우리 수상자는 없었죠. 근데 그 이제는 그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이 그 미국에서 발매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매가 그 번역돼서 출간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문학도 이제는 변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소재를 갖고 우리의 그 스토리를 갖고 이제는 세계인과 공감할 수 있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저희가 자신감을 얻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이제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역시 그 특히 해외에서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. 이제 특히 K-팝이라든가 한국 드라마, 영화 이런 거를 그 현지 사람들이 먼저 화제로도 제기를 하고 해서 정말 우리 그 한국 문화에 그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리를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 또 하나의 그 우리 문화의 그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. 또 우리 저 지난 5월이죠. 5월에 우리 외교장각 그 파리에 있던 그 외교장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? 물론 이거 외교장각이 우리가 그동안 약탈당했던 문화재를 반환받는다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.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정말 세세한 그 의례 부분까지 전부 아름다운 그 그림으로 남긴 그러한 의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살펴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요새 이제 그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현상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또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 그 게임들 많이 하시죠? 우리 남학생들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11월 아마 하순경부터는 이제 셧다운제가 적용이 돼 갖고 그 16세 이하인 학생들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 해요.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게 그동안 그 방송이라든가 신문 이런 쪽에 아주 상당히 이슈가 됐고 그 토론의 아주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죠.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 원래는 이게 조금 더 높여갖고 19세까지 18세까지 확대되려고 그랬어요. 그럼 아마 여기 이 중에 계신 우리 대학생들도 게임을 새벽에는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그 소위 얘기하는 그런 셧다운제가 인격권이라든지 자율권을 침해하느냐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게 갈라파고스적인 사고 아니냐. 대한민국만 게임을 셧다운제 시키면은 그러면 결국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게임들로 다 몰려갈 것이 아니냐. 그러면 이게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그 동식물처럼 고립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그 규제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제약을 하지 않냐. 이제 이런 논란이 팽팽히 맞섰습니다. 근데 결국은 그 중간 타협점을 찾은 게 소위 얘기하는 그 중학생까지만 제한을 두자. 그래서 만 16세 이하만 셧다운제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문화 쪽에서 그 현재 다뤄지고 있는 그런 또 일들입니다. 그다음에
여러분들 혹시 최고은 작가 기억하십니까? 최고은 올 겨울이었죠. 그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그 배고파서 자살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게 이제 배고파서 자살한 건 아니라는 게 나중에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초기에는 너무나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한 그 소위 얘기하는 젊은 문화 예술인들 이러한 문화 예술인들에 대해서 그럼 과연 국가가 얼마나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소위 얘기하는 그 사회 안전망이죠. 그러니까 문화 예술인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정한 그 사회 안전망을 책임을 져줘야 되느냐가 또 이슈가 떠올랐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K-팝 좋아하시잖아요. 영화 좋아하고 뭐 또 게임 좋아할 거고 또 만화, 애니메이션,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소설, 뭐 그다음에 우리 전통 국악, 예술 많이들 좋아하실 겁니다.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뭐 영화표를 사서 영화를 본다라든지 여러분들 충분히 대가를 내고 즐긴다고 생각을 하죠. 소비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러한 그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창조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정 부분 그분들의 그 생활을 좀 책임져 줄 것이냐에는 또 다른 문제죠. 그런데 물론 이게 대중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걸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죠. 여러분들이 곡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면은 일정액을 지불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데,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그 순수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 특히 연극이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전통 국악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그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. 그 한 달 수입이 100만 원. 여러분들 뭐 88만 원 세대라고들 많이 합니다만은 그 100만 원 이하를 한 달에 벌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전체의 3분의 2예요. 3분의 2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이하거든요. 근데 그거 갖고는 뭐 정말 생활하기 어렵죠.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러한 분들이 보면 그 실업보험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연극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 보험, 그 산재보험도 안 되고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 안 되거든요. 대부분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. 우리 문화계에서의 그 목소리가 그렇습니다. 결국 우리 저 문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지금 K-팝도 이게 우리 전통과는 동떨어져 보이긴 합니다만은 전통의 뿌리를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.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것들, 또 정신세계, 이게 결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장르에 우리 살고 있는 모습들이 그 문화라는 문화예술이라는 그 표현 양식을 통해서 다 그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?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국가라든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그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희는 특히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러한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결국 그게 말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. 중요한 건 법, 제도가 돼야 되니까 그거와 관련된 지금 법이 예술인 복지법이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.